만약 1965년에 단돈 1만 달러를 S&P 500 지수에 묻어두었다면 지금쯤 자산은 약 300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맡겼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돈은 수천만 달러 규모로 불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평균을 압도적으로 이겨온 단 한 사람. 우리는 그를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왜 그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평온해 보이는 시장 뒤에 어떤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워런 버핏의 침묵 속에 숨겨진 거대한 경고를 해석해보고 다가올 혼란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시장은 겉보기엔 아주 평온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이한 불균형이 목격됩니다.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시장 상승의 대부분을 단 몇 개의 거대 기술 기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소수의 기업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1970년대의 니프티 피프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한 번 사면 절대 팔 필요가 없는 50개 종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시장은 10년 넘게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지금의 기술주 집중도는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데이터도 나옵니다. 이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소수의 주도주가 휘청이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거시경제의 경고 등도 붉게 켜졌습니다. 미국의 연방부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의 가치를 위협하고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뇌관입니다. 화려한 파티장 밑바닥에서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패시브 투자의 역설이라는 구조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시장의 대세는 인덱스 펀드와 ETF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삽니다. 매월 월급날이 되면 기계적으로 돈이 들어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무조건 사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가린 승객들이 버스에 계속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사가 길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니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 더 많은 돈이 몰립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는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 현상을 아주 경계 깊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는 투표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투표 열기로 인해 가벼운 기업도 무겁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음악이 멈추면 진짜 체중이 드러날 겁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입니다. 정부의 부채뿐만 아니라 민간의 신용잔고도 위험수입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어 주식을 사고 파생상품에 베팅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그것은 투자자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변합니다.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런 과열된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걸까요? 그의 투자 철학은 시간이 흐르며 놀랍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초기 버핏은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아 꽁초 투자를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싼 주식을 찾았습니다. 한 모금 정도의 이익만 남기고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를 만나면서 그의 철학은 완전히 바뀝니다. 적당한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위대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 이것이 버핏 투자의 2단계 진화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중세시대 성곽을 둘러싼 깊은 연못처럼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장벽을 뜻합니다. 버핏은 과거의 철도 회사인 BNSF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철도는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하기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기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해자를 가진 전형적인 구경제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버핏의 포트포리오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애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기술주를 싫어한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애플을 기술 기업이 아닌 소비자 독점 기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애플의 해자는 기술력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충성도와 생태계에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에어팟을 쓰고 애플워치를 찹니다. 한번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전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철도 회사의 물리적 독점보다 더 강력한 심리적 독점입니다. 버핏은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관찰을 통해 그 능력 범위 자체를 넓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끊임없이 학습하며 그 한계를 넓혀야 합니다. 버핏이 애플을 샀다는 것은 그가 기술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소비 패턴이 디지털로 이동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애플을 21세기의 철도 회사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이 아니라 데이터와 돈이 흐르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장악한 기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나쁜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버핏 투자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안전마진이 등장합니다. 버핏은 투자를 건널목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10톤 트럭이 지나가야 할 다리를 만든다면 10톤을 견디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30톤, 아니 50톤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넉넉한 여유분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100이라면 70이나 60에 살 때 비로소 안전마진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가치가 100인 기업을 150이나 200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리 위에 정해진 하중보다 훨씬 무거운 트럭들이 질주하고 있는 꼴입니다. 버핏이 현금을 쌓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안전마진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장의 온도를 재는 버핏 지수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GDP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100%를 넘으면 과열로 보는데 지금은 역사적 고점을 훨씬 상회합니다. 물론 무형 자산의 시대에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가치는 공장이나 기계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높이 자라나도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습니다. 버핏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력이 작용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버핏처럼 수백조 원의 현금도 없고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20개의 구멍이 뚫린 펀치카드라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딱 20번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번 카드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20번이 다 차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의 급등주를 따라 추격 매수를 할까요? 지인의 말만 듣고 잘 모르는 코인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 보고서를 읽고 또 읽고 확신이 들 때까지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칠 걱정이 없는 확실한 기회에만 카드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버핏이 말하는 집중 투자의 본줄입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한 야들의 보호수단이라는 그의 말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잘 아는 것에 집중할 때 위험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은 잦은 매매입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감정적인 뇌동 매매가 계좌를 녹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고객들의 계좌를 분석했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까요?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었고 매일 뉴스를 챙겨보는 열성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그룹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사망하여 거래를 멈춘 계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폭락장이 와도 공포에 질려 팔지 않았고 폭등장이 와도 흥분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며 기업이 성장하고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시장을 예측하려 듭니다. 지금 팔고 나중에 더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버핏조차도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전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지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돈을 잘 벌 것인가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죽은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서 분석해야 합니다. 이 기업의 해자가 무엇인지, 경영진은 정직한지, 재무 구조는 튼튼한지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면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합니다. 주가창을 끄고 일상에 집중하며 기업이 일하게 놔둬야 합니다. 이것이 버핏이 말하는 둔감력의 힘입니다. 지금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립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와 부채 위기를 경고하며 닥터둠들이 소리칩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나만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의 철학은 낡은 교과서가 아니라 영원히 작동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업을 소유하라는 마인드셋을 요구합니다. 주식 조가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비즈니스의 동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이 내일 당장 거래가 정지되어도 마음이 편안할까요? 5년 동안 시장이 문을 닫아도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나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안전마진은 단순히 싸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자 심리적인 방패입니다. 시장이 폭락하여 반토막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과 배짱이 안전마진입니다. 지금 버핏이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사냥꾼의 인내입니다. 우리도 이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기회를 살 수 있는 콜옵션과 같습니다. 조바심을 내며 아무 주식이나 사들이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취해 파티를 즐길 때 우리는 문 근처에서 비상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건전한 투자 철학이 정립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기질입니다. 지능이 높다고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기질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차트가 예뻐서 산 종목들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현금을 확보하여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내가 소비하는 제품,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 뒤에 있는 기업을 파고드십시오. 그 기업이 가진 혜자가 무엇인지,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성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애플이 단순히 폰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플랫폼임을 깨닫듯이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되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읽어야 합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기업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펀치카드에는 몇 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혹시 이미 수백 번 구멍을 뚫으며 카드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정말 확신이 들 때만 그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투자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복리의 꽃이 핍니다.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태도입니다. 시장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원칙이라는 닻을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업의 가치와 나의 능력 범위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올 그날 미스터 마켓이 우울증에 빠져 보석 같은 기업을 헐값에 던질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준비된 현금과 용기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는 순간입니다. 워런 버핏의 60년 지혜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